오는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시간이 좀 지연된 만큼 볼 수 있는 만큼까지 보겠습니다. 자, 간밤 마감된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다시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장중의 위아래 폭이 2%포인트가 넘으니 멀미가 날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정책 금리에 대한 경로는 그 전날과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올해의 목표치 그대로 어제와 똑같은 수준이고요.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의 컨센서스 여전히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왜 이렇게 흔들렸을까? 금리의 반응보다는 수급의 반응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마녀의 날 하루 앞둔 상황이거든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보통 미국에서는 내마녀의 날 그 하루 전에 이렇게 빠지곤 했습니다. 통계상으로 하락한 날이 훨씬 더 많았죠. 이날 발표된 고용지표는 혼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과 소매 판매는 견고하게 호조를 띄웠습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조업은 기준선인 0을 밑돌면서 수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인플레이션 하락 요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고요. 지표에 대해서는 이날은 특별하게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마녀의 날, 과거에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9월 5일에 관전 포인트로 제시해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9월 말에 기대를 거는 통계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9월 통계적으로 가장 약한 달을 보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9월 통계적으로 흐름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10월부터는 통계적으로 플러스를 보인 달이 더 많았고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에 10월의 상승폭이 통계적으로 더 많았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곡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9월 넷째 주가 될 가능성 이날 같이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16일 현지 시간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함께 21일 정도가 되면 FOMC가 공개가 됩니다. 과거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FOMC가 같은 주간에 엮여 있을 때의 차트 한번 보시죠. S&P 500 지수의 차트인데 제가 화살표로 그 주간을 표시해놨습니다. 변곡을 공교롭게도 모두 그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변곡이라면 시장이 상승할 때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하락할 때는 시장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인데요. 모두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죠. 하락기에는 변곡을 지나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 다시 하락할 때 또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가 시원하게 나왔을 때는 이 기점으로 변곡을 만들어가면서 내려갔는데요. 현재는 하락기라고 볼 수 있겠죠. 변곡을 만든다면 이 넷째 주를 거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계이기 때문에 재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추가적인 재미로 보는 통계 두 번째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CPI 발표됐을 때 나스닥 지수가 5% 급락했을 당시에 나스닥 100종목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었죠. 통계적으로 이러한 것은 2008년 이후 총 13차례가 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12차례 모두 1년 뒤의 상승 확률은 100%, 평균 수익률은 21%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중간중간 조금 덜컹거림이 나왔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통계가 작성이 될까요?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철도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이제 석탄으로 물류가 오가야 되는데 그 마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대체재인 유가나 가스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말씀을 드린 게 12개 노조 중에서 10개의 노조 합의에 도출을 했기 때문에 거의 합의에 임박했다라는 점 같이 말씀을 드렸죠. 간밤 합의 전격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어제와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국제 유가 모두 약세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딱 연동해서 움직이는 에너지 섹터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유틸리티 섹터가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이 에너지나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은 이 원자재와 연동해서 급등과 급락을 요즘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쪽은 기술 섹터, 커뮤니케이션 섹터, 성장주가 됩니다.
사실은 당연한 논리겠죠. 금리 인상기에 그 금리에 대한 가장 민감도가 반영되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상황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수를 보기보다는 종목의 대응 전략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종목 장세가 미국 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수를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기 마련인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센티멘털 부분 측면에서 괜찮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통계인데요. 최근 일주일간 데이터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형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중형주와 소형주의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간 동안 ETF의 흐름이 어땠는가 섹터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 바이오 섹터입니다. 간밤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강한 모습 연출이 됐었고요. 테마별로 봤을 때는 간밤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던 쪽은 여행입니다. 일주일간 데이터도 양호하게 포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이건 좀 추가를 해봤는데요. 여행사 빅4 1위는 하나투어입니다. 그런데 2위 자리가 지금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 모두 투어를 밀어내고 첫 2위를 했다라는 기사 체크를 해드리고요. 신재생과 전기차는 위아래로 등락은 가끔 보이지만 최근 일주일간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부진한 쪽은 원전 관련 우라늄 테마네요. 우라늄 테마가 1.5% 일주일 동안 내려갔고요. 반도체는 잠시 후에 따로 떼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지지 라인까지 좀 붕괴된 흐름, 이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이 한창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건데 오히려 디플레이션 걱정한다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일론 머스크, 건들랑 모두 지금 인플레이션 걱정할 때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걱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연준 너무 강하게 금리 인상하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워낙 발언 강도가 셉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려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아직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제 건들락에서는 장기 국채 매입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국채를 봐야 할까? 이런 투자 논리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물가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물가가 크게 내려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 강하게 긴축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특이한 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캐시우드는 오히려 최근 바이더 딥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는 점. 어떤 걸 의미할까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업데이트된 수치 가지고 왔는데요. GDP 나우에서 계속 고시를 하고 있죠. 3분기 실질 개인 소비 지출도 줄고 민간 투자도 줄고 이런 이 경제 지표를 반영시켜서 3분기 추정치를 최근 고시한 수치 중에서 가장 낮게 고시를 했습니다. 최초 고시했을 때는 한 2% 플러스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조정된 수치는 0.5% 플러스 정도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기본으로 좀 깔고 가야 되는 명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계속해서 투자의 연결고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주변 지표의 반응은 그렇게 쇼크 수준은 아니라는 점 체크해드리고 있죠. 간밤 달러 인덱스 올랐다고 이야기하기 민망할 정도의 상승세입니다. 0.03%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 같은 경우에는 26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공포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 연관된 다른 지표들의 반응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달러 위엔 가격이라고 하죠. 요즘 포치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텐데 깨질파의 7, 숫자 7입니다. 결국 이제 달러당 위엔화의 가격이 7을 깨고 올라갈 것이다. 위엔화, 중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라는 걸 의미하는데 달러 위엔의 가치 장중에 포치 7위엔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1,400원이 이 비슷한 지지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라운드 피겨인데 이것도 NDF 역외환율에서 잠시 노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오늘은 사실 달러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로 체크가 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8월, 9월 전저점 하향 돌파하는 모습 간밤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전저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가속화돼서 심리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된다면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감안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상 준비된 내용이 더 있는데 다음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